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걸 숨기고 힘든 걸 감추고 괜찮다고 웃어본 적 말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거든요. 가난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다. 새벽 5시. 박영수 할아버지는 또 잠에서 깼습니다. 당뇨 때문에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요. 73세의 영수 할아버지,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김순례 할머니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이에요. 창문 하나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전부인 이 작은 공간. 영수 할아버지는 벽에 붙어 있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바라봅니다. 이번 달도 약값이 부족하네. 순례 할머니도 벌써 눈을 떴어요. 관절염 때문에 새벽마다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을 설치거든요. 69세의 순례 할머니, 남편이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의 기초생활수급비는 한 달에 130만 원이에요.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90만 원이 남아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만 해도 15만 원. 그럼 75만 원이 남는데 이걸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영수 할아버지의 당뇨약, 고혈압약, 순례 할머니의 관절염약, 의료비만 해도 한 달에 20만 원은 넘어가요. 그럼 진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55만 원 뿐이에요. 어떻게 이걸로 한 달을 버티지? 한편 45세의 박민호 씨. 6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어요. 20년 넘게 성실히 다녔는데 회사 구조조정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죠. 실업급여는 월 14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전세 대출 이자만 월 60만 원이에요. 남은 80만 원으로 42세 아내 이지은 씨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지은 씨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파트타임 일을 해요. 하루 4시간씩 월 80만 원 받아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는 돈은 총 220만 원이니까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관리비, 전기세, 생활비까지 하면 항상 빠듯해요. 민호 씨는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정작 자신들도 여유가 없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영수 할아버지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요. 아들아, 안녕하냐?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기초생활수급비도 나오고 큰 걱정은 없다. 영수 할아버지는 거짓말을 해요. 실제로는 이번 달 병원비 때문에 쌀을 못 사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괜찮다고 말해요. 아버지도 건강 챙기시고요. 저희도 괜찮아요. 곧 취업될 것 같아요. 민호 씨도 거짓말이에요. 이미 5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희망적으로 말해요. 영수 할아버지는 요즘 혈당 수치가 많이 올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2번은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병원비가 부담되어서 2달에 1번만 가요. 당뇨약도 하루 3번 먹어야 하는데 아껴서 하루 2번만 먹어요. 순례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통증이 심해져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꼭 참아요. 혼자 동네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다 먹어요. 아들아, 밥은 잘 먹고 다니냐? 네, 아버지. 지은이가 요리를 잘해서요. 아버지는 어떠세요? 우리도 잘 먹고 있다. 순례가 국수를 참 잘 끓여. 실제로는 영수 할아버지 부부 점심을 굶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라면 하나를 나눠 먹고 저녁에 김치찌개 조금 끓여서 먹어요. 민호 씨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씨가 마트에서 할인하는 도시락을 사와서 둘이 나눠 먹는 날이 많거든요. 그런데 서로에게는 잘 먹고 있다고 말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 할아버지는 순례 할머니에게 말해요. 민호가 곧 취업된다고 하네. 그래, 다행이다. 그 애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있어요. 아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힘이 없고 뭔가 지쳐 보였어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지은아,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약해진 것 같지 않아? 맞아요. 뭔가 기운이 없으셨어요. 지은 씨도 걱정돼요. 시부모님이 정말 괜찮으실까? 기초생활수급비로 두 분이 살기에는 너무 부족할 텐데.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와 순례 할머니는 라면 하나를 끓여서 나눠 먹어요. 영수야, 민호한테 용돈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뭘로. 두 분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 있어요. 자신들이 힘들어도 아들 걱정이 더 커요. 민호 씨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러고 싶은데 우리도 이번 달이 빠듯해요. 지은 씨의 마음도 무거워요. 시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잠을 못 이뤄요. 당뇨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들 생각 때문이기도 해요. 민호가 정말 괜찮을까?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 순례 할머니도 무릎이 아파서 뒤척여요. 아들이 취업되면 좋겠다. 그 애도 나이가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민호 씨도 잠을 못 자요. 내일 또 이력서를 넣어야 하는데 과연 연락이 올까? 45세라는 나이가 취업에는 걸림돌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괜찮으실까? 뭔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은 씨는 내일 마트 일을 생각해요. 파트타임이라도 이 일을 놓을 수 없어요. 집안에 들어오는 돈이 하나라도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시부모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도 여유가 없네. 이렇게 네 가족 모두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보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이 더 큰 걱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병원비를 아끼려고 치료를 미루고 있고 순례 할머니는 아픈 무릎을 참으며 집안일을 해요. 민호 씨는 50군데가 넘는 곳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좋은 소식이 없고 지은 씨는 파트타임 일로는 부족함을 느끼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 사랑 때문에 진실을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가난은 이렇게 가족들 사이에도 벽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서로의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올 거라는 걸.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이런 거짓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걸 숨기고 힘든 걸 감추고. 과연 이런 거짓말이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걸까요? 그날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혈당 측정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치가 또 올랐어요. 190을 넘어섰거든요. 정상 범위는 100에서 126 사이인데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순례야, 나 병원 좀 가봐야겠다. 왜? 어디가 아픈데? 순례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물어봤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대답을 망설여요. 병원에 가려면 진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기본 진료비만 해도 2만 원, 혈당 검사비 1만 원, 약값까지 하면 5만 원은 넘어가요.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병원 가야지. 뭘 망설여?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다. 다음 주에 가볼게.
실제로는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달은 특히 더 힘들었어요.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올랐고 순례 할머니 무릎약값도 더 비싸졌어요. 순례 할머니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눈치챘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무릎이 아파서 진통제를 사고 싶었지만 영수 할아버지가 우선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동네를 걸었어요. 약국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당뇨약 한 달치 얼마예요? 어르신, 처방전 가져오셨어요? 처방전 없이는 당뇨약을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마음이 조급했거든요. 그 시간 순례 할머니는 집에서 무릎을 주물러요. 특히 오늘 같은 흐린 날에는 통증이 더 심해져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혼자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런데 잠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서 비틀거린 거예요. 다행히 옆에 있던 이웃 할머니가 붙잡아줬어요. 순례야, 무릎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병원 가봤어?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웠거든요. 한편 민호 씨는 또 다른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이번이 53번째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과는 조금.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나이가 문제라는 걸. 45세라는 나이가 취업 시장에서는 걸림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민호 씨는 스마트폰으로 구인 사이트를 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35세 이하 우대, 신입 또는 경력 3년 이하 이런 조건들 뿐이었어요. 20년 넘게 일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실업급여 문자가 왔어요. 실업급여 지급일이 3개월 남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개월 후에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지은 씨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하루 4시간이지만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특히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더 힘들었거든요. 계산하다가 잠깐 실수했어요. 바코드를 잘못 찍어서 금액이 틀렸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하지만 손님은 화를 냈어요. 아니,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해? 지은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파트타임이라 식사 시간도 30분밖에 주어지지 않거든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서 급하게 먹었어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은 씨는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공고를 봤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시급 9,000원. 마트 일이 끝나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해볼까? 가게에 보탬이 되려면 뭐라도 더 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지은 씨는 남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면접에서 떨어졌구나. 여보,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해. 민호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미 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요. 지은 씨도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했어요. 지은 씨가 마트에서 가져온 할인 도시락과 라면이 전부였어요. 내일은 내가 요리할게. 아니에요. 피곤하실 텐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때 순례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시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아들아, 미안한데.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아. 민호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당뇨 때문인 것 같은데 병원 가자고 해도 자꾸 미루시네. 순례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가 돈 때문에 병원을 못 간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제가 내일 뵈러 갈게요. 아니야, 너도 바쁠 텐데. 그냥 괜찮을 거야. 하지만 순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괜찮으시면 전화 안 하셨을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 씨는 지은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그럼 병원비라도 드려야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드릴 여유가 없다는 걸.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카드라도 뽑아볼까? 한도가 다 찼어요. 민호 씨는 머리를 감추어요.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도움도 못 드리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에 손을 짚었거든요. 혈당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순례 할머니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영수야, 괜찮아? 괜찮다. 금방 나간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남편이 나오자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영수야, 얼굴이 왜 이래?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휘청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순례 할머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야, 내일은 꼭 병원에 가자.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순례 할머니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기초생활수급비는 이미 다 쓴 상태였고 빌릴 곳도 없었거든요. 그때 순례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내일 민호에게 솔직하게 말해야겠다고. 아들이 걱정할까봐 숨겨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민호 씨도 잠을 못 이뤘어요. 어머니 전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아프신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남편 옆에 누워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해볼까 해요. 왜? 마트 일도 힘들 텐데. 시부모님 병원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잖아요. 민호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내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는 자신이 미안했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무능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힘내요. 지은 씨의 따뜻한 말에도 민호 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45세가 되어서도 아내에게, 부모님께 짐만 되는 것 같았거든요. 새벽 2시, 내 가족 모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혈당 때문에, 순례 할머니는 무릎 통증과 남편 걱정 때문에, 민호 씨는 취업 스트레스와 부모님 걱정 때문에, 지은 씨는 생계 걱정 때문에.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고통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걱정하느라 정작 자신의 아픔은 뒤로 밀어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각자의 고통이 커져만 가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아픈 걸 숨기시겠어요? 아니면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겠어요? 때로는 진실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날 오후 3시, 영수 할아버지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대신 나온 거였거든요.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포기. 그게 이번 주 장보기의 전부였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계산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 그런데 말을 끝내지 못하고 영수 할아버지가 쓰러졌어요. 혈당 쇼크였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당뇨약도 아껴서 먹다 보니 혈당 조절이 안 된 거예요. 119에 신고해요. 빨리. 슈퍼마켓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영수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은 채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슈퍼마켓 사장님이 영수 할아버지 지갑에서 신분증을 찾아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순례 할머니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무릎이 아픈 것도 있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영수야, 영수야. 응급실에서 영수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얼굴이 창백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순례 할머니에게 설명했어요. 혈당이 300을 넘었어요.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분간 입원해서 혈당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해요. 순례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됐거든요. 입원비는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약 1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례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루 15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기초생활수급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선생님, 하루만 입원하고 집에서 관리할 수는 없을까요? 어르신, 이 정도 상태에서는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합니다. 순례 할머니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 앞에서는 울 수 없었어요. 그때 민호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직장 면접을 보다가 어머니 전화를 받고 급하게 온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아버지가. 순례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동안 혼자 걱정해왔던 마음이 터진 거예요. 민호는 아버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며칠 전 전화로 괜찮다고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수척하고 기운 없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의사 선생님,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혈당 쇼크로 쓰러지셨어요. 당뇨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약값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셨다는 걸. 입원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3일은 필요합니다. 민호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3일이면 45만 원. 자신의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제가 입원비를 낼게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마련할지는 막막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괜찮다. 집에 가서 쉬면 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입원하셔야 해요. 돈이 없다. 영수 할아버지는 결국 진실을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민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도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하겠냐. 그때 지은이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트 일을 끝내고 급하게 온 거였어요. 상황을 파악한 지은이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모두 서로를 걱정하느라 진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님, 일단 입원부터 하세요. 돈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지은이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너희도 힘든데 어떡해. 시아버님,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은이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했어요. 마트 일로 받는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민호는 카드를 꺼냈어요. 한도가 다 찬 걸 알면서도 시도해봤어요. 다행히 응급실 결제는 됐어요. 15만 원. 하지만 입원비는 다른 문제였어요. 3일치 45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그날 저녁 민호와 지은이는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죠? 일단 친구들한테 빌려보자. 하지만 민호의 친구들도 다들 사정이 비슷했어요. 45세라는 나이에 여유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친정에 전화해봤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필요한데? 45만 원이요.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우리도 이번 달이 빠듯해서.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어려운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혈당 조절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술래야. 왜요? 내가 아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술래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하지만 술래 할머니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호가 어떻게 입원비를 마련할지 걱정됐거든요. 민호는 병원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부모님께 효도는커녕 제대로 도움도 못 드리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45세가 되어서도 이런 상황이라니. 지은이는 민호를 찾아와 등을 토닥여줬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어떻게? 카드 한도는 다 찼고. 그때 지은이가 말했어요. 제가 마트 사장님께 선불로 급여를 받아볼게요. 그게 될까? 물어는 봐야죠. 지은이는 다음 날 마트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마트 사장님은 지은이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시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입원비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해? 30만 원만요. 사장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겠어. 그런데 다음 달 급여에서 차감하는 거야.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직 15만 원이 더 필요했거든요. 민호는 중고나라에 자신의 옷과 신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받았던 선물들도 팔기로 했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돈이었지만 모으면 1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겨우 입원비를 마련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셔야 하고 약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약값과 진료비 합쳐서 월 1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와 지은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월 10만 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아버지의 건강이 우선이었으니까. 3일 후 영수 할아버지는 퇴원했어요. 혈당이 안정되고 컨디션도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술래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술래야, 우리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무슨 짐이에요? 하지만 술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민호가 자신들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술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이 아프면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도울 여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게 됐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태어난 지 이틀 후, 민호는 부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려고 온 거였죠. 아버지,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다. 걱정 마라. 하지만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부모님 집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민호가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어머니, 뭐 좀 해드릴까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김치 한 통, 라면 몇 개, 그리고 밑반찬 조금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 그게 오늘 장을 보려고 했는데 순례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실제로는 병원비 때문에 장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민호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쌀통도 거의 비어 있었고 냉동실에도 찬 게 별로 없었어요. 평소 어머니가 이렇게 집을 관리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그때 민호의 눈에 테이블 위에 종이들이 보였어요. 전기요금 독촉장이었어요. 최종 고지서 마이너스 납부 기한 3일 남음. 민호는 다른 고지서들도 확인해 봤어요. 가스비 연체 고지서, 관리비 독촉장까지 모두 밀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호는 고지서들을 들고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순례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들통난 거예요. 그게 영수 할아버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너도 힘든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하겠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궜어요. 아버지,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때 순례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한테 짐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민호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워하고 계셨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가족인데 무슨 짐이에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실은 저도 거짓말했어요. 뭔 거짓말? 취업이 곧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6개월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순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아들아, 왜 말 안 했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요. 순례 할머니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서로 걱정한다고 숨기기만 하고. 그때 지은이도 도착했어요. 마트 일을 끝내고 온 거였죠. 집안 분위기를 보니 뭔가 큰 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아, 앉아봐. 민호는 아내에게도 모든 걸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은아, 부모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 민호는 고지서들과 냉장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은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시부모님이 이렇게 어려우신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도 어려운 걸 아는데 어떻게 말하겠냐. 지은이는 자신도 숨기고 있던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사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요즘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마트 일 끝나고 저녁에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요. 민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취업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제가 힘들다고 하면 더 괴로우실까 봐요. 이제 내 가족 모두의 진실이 드러났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당뇨 치료를 포기하려 했고 순례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밤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민호는 50군데가 넘게 떨어져서 자신감을 잃었고 지은이는 몸이 버거울 정도로 일하고 있었어요.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참 바보 같았구나. 서로 걱정한다고 숨기기만 하고. 영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숨기고만 살았을까? 민호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힘든 것도 아픈 것도. 그래, 아들아. 그래야겠다. 지은이도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실을 털어놓는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돈은 부족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산더미 같았어요. 민호가 말했어요.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해봐요. 전기요금이랑 가스비부터 내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내냐? 기초생활수급비는 이미 다 썼는데. 영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낼게요. 지은이가 나섰어요. 어제 사장님께서 급여를 미리 주셨거든요. 안 돼. 그 돈은 너희 생활비잖아. 순례 할머니가 말렸어요. 시어머님 괜찮아요. 우리가 조금 아껴 쓰면 돼요. 민호는 냉장고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 장부터 봐야겠어요. 뭐가 필요하세요? 아들아,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호는 근처 마트에 가서 쌀, 반찬거리, 과일 등을 샀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며칠은 드실 수 있을 만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지은이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네 가족이 함께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밥 먹은 게 언제였지?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앞으로 자주 이렇게 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어요. 민호의 취업, 부모님의 의료비, 생활비 부족 문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겠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맞아. 이제 서로 숨기지 말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도 동의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병원비 때문에 너희를 힘들게 해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순례 할머니도 말했어요. 지은아, 너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시어머님 괜찮아요. 가족인데요. 그날 저녁, 네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서로 도울지. 민호는 취업이 안 되면 일단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기로 했어요. 나이 때문에 정규직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지은이는 마트에서 정규직 자리가 나면 지원해보기로 했어요. 파트타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거든요. 영수 할아버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당뇨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례 할머니도 복지관에서 하는 무료 물리치료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관절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힘내자. 민호가 말했어요. 그래,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 영수 할아버지도 힘내서 말했어요. 진실을 나누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위로였어요. 서로를 위한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난해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와 나누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거든요. 진실을 털어놓은 지 일주일 후, 박영수 할아버지는 보건소에 갔어요.
무료 당뇨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죠. 어르신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됐네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꾸준히 관리하시면 더 좋아질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원비 걱정 없이 당뇨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집에서 혈당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보건소에서는 생활습관 개선법과 식단 관리법까지 상세히 알려줬어요. 같은 시간 순례 할머니는 복지관에 있었어요. 무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였거든요. 할머님 관절염이 많이 진행됐네요. 하지만 꾸준히 운동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순례 할머니는 열심히 메모했어요. 민호는 하루 종일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정규직만 고집하지 않고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함께 지원했어요. 나이가 문제라면 경험으로 승부해야지. 45세라는 나이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오후에는 지역 일자리 센터에 갔어요. 혹시 중장년층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민호는 희망을 가져봤어요. 혼자 취업 활동을 할 때보다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은이는 마트 사장님과 이야기했어요. 사장님, 혹시 정규직 자리가 생기면 저를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 씨는 워낙 성실하니까 기회가 되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도 정식으로 시작했어요.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 네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눴어요. 이제는 서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보건소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다. 돈도 안 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머니는 물리치료 어떠셨어요? 무릎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배웠어. 민호도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일자리 센터에 갔는데 중장년층 취업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다. 지은이도 말했어요. 저도 마트 사장님이 정규직 기회가 생기면 고려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비록 당장 큰 변화는 없었지만 모두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이틀 후 민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중소기업에서 면접 제의였어요. 정규직은 아니지만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정규직 전환 가능한 자리였어요. 여보, 면접 연락 왔어요. 지은이도 기뻐했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민호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가족들이 응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거든요. 면접 당일 민호는 최선을 다했어요. 20년 넘은 경험과 성실함을 어필했어요. 저는 나이가 많은 대신 책임감이 강합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관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일주일 후 합격 연락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민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개월 만에 취업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취업됐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순례 할머니는 정말 기뻐했어요. 아들아, 정말 축하한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지은이도 남편을 꼭 껴안았어요. 정말 축하해요. 우리 이제 조금 나아질 거예요. 비록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한 달 후 지은이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마트에서 정규직 자리가 생겼고 사장님이 지은이를 추천해 준 거예요. 지은 씨,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마웠어요. 정규직으로 계속 일해주세요. 지은이는 정말 감사했어요.
정규직이 되니까 급여도 올랐고 4대 보험도 적용됐어요. 무엇보다 고용이 안정됐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보건소에서 꾸준히 당뇨 관리를 받고 있었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어요. 약값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순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순례 할머니도 복지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무릎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어요. 집에서 하는 운동도 꾸준히 해서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괜찮아졌어. 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6개월 후 내 가족의 생활은 많이 안정됐어요. 민호의 회사에서는 성실한 근무 태도를 인정받아 정규직 전환 제의를 받았어요. 지은이도 마트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급여도 더 올랐고 근무 환경도 좋아졌어요. 영수 할아버지와 순례 할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졌어요. 정기적인 치료와 관리 덕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내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냉장고도 가득하고 반찬도 푸짐했어요. 우리 참 많이 달라졌지? 순례 할머니가 말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서로 걱정시킬까봐 숨기기만 했는데.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이제는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나누니까 마음이 편해요. 민호도 말했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이며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라면을 끓여볼까? 아버지가요? 그래, 오랜만에 가족들한테 라면이라도 끓여주고 싶어. 내 가족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비싸지 않은 음식이었지만 함께라서 맛있었어요. 힘들어도 함께라면 괜찮다. 민호가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서로 힘이야. 순례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영수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네, 가족이니까요. 지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내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난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절망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 어떤 부보다 값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로를 위한 거짓말보다는 진실을 나누는 것.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믿을 만한 사람과 나누세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생공감 사연이었어요.